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완성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최종 디자인 개발의 16페이지부터 58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서 씨, 네? 이거 왜 폰트가 도트로 인쇄되지? 인쇄 고정용 PDF 다시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볼게요. PDF가 이상한데? 이게 왜 이러지?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최종 디자인 완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종 디자인 완성을 앞두고 인쇄 교정을 위해 변환한 PDF 파일에 문제가 생긴 상황을 함께 보셨습니다. 최종 디자인 파일이 나오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을지 오늘은 디자인 완성하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최종 디자인의 기본형 구성에서는 최종 디자인의 제작을 위한 이미지 합성, 타이포그래피, 그래픽 요소의 활용에 의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다. 최종 디자인의 구성 요소에 대한 외주 발주는 최종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 실제 작업 프로세스인 카피라이팅, 일러스트레이션, 캘리그라피, 촬영의 외주 발주를 결정할 수 있다. 외주 발주에 대한 수정 보완이 있을 시 클라이언트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출력 및 교정 인쇄에서는 최종 디자인 확인을 위해서 완성된 최종안을 출력하여 점검할 수 있다. 최종 인쇄 데이터 제작은 완료된 디자인의 납품용 최종 데이터를 제작할 수 있다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최종 디자인의 기본형 구성, 최종 디자인의 구성 요소에 대한 외주 발주, 출력 및 교정 인쇄, 최종 인쇄 데이터 제작입니다. 선수 학습으로는 프로젝트 기획, 디자인 리서치, 디자인 전략 수립, 비주얼 아이데이션, 시안 디자인 개발, 프리젠테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학습의 핵심 용어는 해상도, 합성, 컬러 보정, 패밀리 폰트, 아이덴티티, 그래픽 요소, 레이아웃, 그리드, 카피라이터, 일러스트레이터, 캘리그라퍼, 포토그래퍼, 외주 발주, 플로터, 블리드, 재단선, PDF, 별색, 컬러 차트, 후 가공 기법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디자인 완성하기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입니다.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요소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죠? 최종 디자인의 기본형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디자인의 기본형 구성이란 최종 수정 보완된 이미지와 서체, 그래픽 요소를 활용해 총체적인 레이아웃을 구성한 것인데요. 다양한 매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의 기본형을 완성해야 합니다. 고해상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부터가 고해상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1인치 안에 300개의 픽셀을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진 이미지부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300dpi 또는 300ppi라고 읽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또 디자인은 굉장히 많은 협업, 많은 사람들과 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시각 디자인이나 관련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분야들이 있죠? 광고 분야에 있어서는 사진 이미지를 연출하고 촬영하는 포토그래퍼, 편집 디자인의 경우 특정 지문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전문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협업을 진행하려면 또 거쳐야 하는 절차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외주 발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외주 관리 규정을 만들어 업무의 관리, 처리 절차를 규정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진행되는 업무의 내용을 명시해서 합리적이고 또 계획적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최종 디자인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관련 프로젝트는 그러면 끝나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데이터를 만들고 난 후에도 그 데이터가 제대로 제작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결과가 불확실한 디자인의 인쇄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교정을 하기 위해 시험 인쇄를 진행하는 것이죠. 또 CMYK 4도 인쇄가 되지 않는 색상은 별색 지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 최종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도 굉장히 많은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어떤 요소와 내용을 더 점검해야 하는지 강사님의 강의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디자인 완성하기 단계에서는 최종 수정 보완된 이미지와 서체, 그래픽 요소를 활용한 총체적인 레이아웃을 구성하여 다양한 매체에 적용될 수 있는 고해상도의 기본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고용 이미지 합성 작업 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해상도인데요. 해상도란 실 제작 시 사용될 이미지 크기에 따른 픽셀의 밀도를 말하는데요. 포토샵에서는 픽셀 퍼 인치 또는 픽셀 퍼 센티미터로 표기합니다. 고해상이란 최소한 1인치 안에 300개의 픽셀을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진 이미지를 말하는데요. 300dpi 또는 300ppi라고 읽습니다. 포토샵은 레이어의 다양한 블렌드 모드와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해 여러 이미지들을 자연스럽게 합성하기에 용이합니다. 실제 인물 사진과 배경이 다른 이미지의 합성, 물성이 다른 여러 이미지의 합성, 콜라주, 초현실적인 이미지처럼 재해석된 이미지들은 광고, 포스터, 패키지 같은 다양한 시각 편집물에 활용되죠. 포토샵의 조정 메뉴에서 곡선, 레벨, 색상 균형 기능들은 이미지의 컬러를 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종종 최종 원고용 이미지 작업 과정에서 여러 레이어들을 합치거나 RGB 모드에서 CMYK 모드로 컬러를 변환했을 때 색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곡선 기능을 이용하면 각 채널의 색상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고 레벨 기능을 이용해 원하는 대로 명암을 조절하거나 색상 균형 기능으로 이미지의 전체 색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컬러 사진을 흑백 사진으로 변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색의 단계가 줄어들면서 이미지의 중간 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데요. 밝기, 명암 기능을 활용해 중간 톤을 확보하고 필터 메뉴에서 선명하게 기능을 선택해 선명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서체의 정리와 체계화를 알아보겠습니다. 패밀리 폰트란 서체 디자인이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진 한 벌의 서체 세트를 말하는데요. 이는 기본형 폰트를 중심으로 자폭과 중량을 달리하여 체계적 변형 과정을 거쳐 단계별로 만들어진 집합체입니다. 패밀리를 구성하는 각 폰트들은 무게는 달라 보이지만 형태에 있어 시각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지요. 따라서 패밀리 폰트의 사용은 정돈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진 패밀리 폰트는 획의 굵기에 따라 일반적으로 라이트, 레귤러, 미디엄, 볼드와 같은 4단계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는 정보의 경중에 따라 일반적으로 볼드는 제목용, 레귤러와 미디엄은 본문용, 라이트는 사진 설명이나 각주에 사용되죠. 특히 칼럼을 이루고 있는 본문에서 서체 체계는 밀도 높은 텍스트들 사이에서 중요 정보와 부차적인 정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정보 해독력을 높여줍니다. 그래픽 요소란 그래픽 작업에서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는 조형 요소를 말하는데요. 이미지와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그래픽의 요소는 크게 형, 색, 질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변화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간결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레이아웃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선 그리드를 사용합니다. 레이아웃의 수단인 그리드는 인쇄물의 시각적 질서와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도구인데요.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한정된 지면에 공간과 정보를 조직하여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시각적 기준을 말합니다. 그리드를 구성하는 요소는 단, 모듈, 마진, 플로우라인, 마커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직과 수평으로 면이 분할됩니다. 포인트로 활자를 지정할 경우에 그리드 단위는 포인트가 되며 필드는 단을 수평으로 나눈 공간으로서 반복되는 최소 이미지 단위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된 하나의 그리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리드를 쪽이나 장, 절 단위마다 바꾸어 쓰기도 하며 한 지면 안에서도 부분적으로 다른 그리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종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 디자이너는 시각 디자인이나 관련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광고 분야에 있어서 디자이너는 포토그래퍼와 협의해 상품과 관련된 사진 이미지를 연출하고 촬영하며 카피라이터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해 클라이언트의 요구와 광고의 성격에 맞는 멋진 문구를 만들어냅니다. 편집 디자인의 경우 특정 지면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전문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포스트 제작 시 제목 부분에 강렬하고 독창적인 표현을 위해 캘리그래피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최종 디자인의 구성 요소들을 점검하기 위해 지금부터 한윤서 씨와 함께 다양한 디자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벡터 이미지로 홍보용 포스터를 만드는 윤서 씨. 이미지 작업을 할 때는 이미지의 성격에 따라 고해상으로 작업해야 하는데요. 벡터 이미지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실제 크기로 작업합니다. 인쇄 여유분을 3mm로 설정한 도큐먼트는 지정한 크기만큼 먹의 경계선이 생기고 그 바깥쪽으로 3mm가 확장되어 마젠타 선이 생성됩니다. 강사님, 인쇄 여유분을 설정하니까 먹으로 된 경계선이 생기고 마젠타 선이 생기던데요. 이 마젠타 선이 재단선인가요? 재단선은 먹으로 된 경계선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미지 제작 시 이 마젠타 선까지 이미지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단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 범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죠. 방지책에서. 이미지 작업을 실습했으니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제 크기로 작업하는 벡터 이미지와 다르게 비트맵 이미지는 해상도 300dpi를 기준으로 작업해야 하는데요. 이 그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레졸루션 값이 똑같이 300인데 파일 크기가 너무 다른데요? 레졸루션의 단위를 잘못 지정한 경우입니다. 해상도 설정 시 단위를 픽셀 퍼 인치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설정하면 지나치게 큰 용량으로 제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해상도의 단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겠네요. 맞습니다. 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컬러 모드인데요. 저기 화면으로 보이는 색과 이 출력물의 색이 어떻게 보이나요? 출력한 게 색이 좀 더 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화면으로 보는 것과 색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쇄 파일 작업 시에는 레이어가 많이 생길 것을 감안해 데이터의 용량을 줄이고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RGB 모드로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출력을 위해 CMYK로 변환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반적인 색상의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체를 정리해 보세요. 네. 한글 서체와 영문 서체를 혼합해 학과 브로슈어의 디자인을 정리합니다. 한글 서체와 영문 서체의 혼합형 패밀리 폰트를 사용하는데요. 한글은 모두 윤서체 패밀리를 사용하였고 영문은 유니버스 패밀리의 서체를 사용했습니다. 짠! 강사님, 제가 이렇게 서체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한 페이지에 국문과 영문이 함께 표기되고 있군요. 이런 경우에는 국문은 한글 패밀리 폰트에서, 영문은 영문 패밀리 폰트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한글 폰트에도 영문 서체가 있는데 구분해서 정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서체가 지닌 조형적 특성과 컴퓨터에 조판된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다음엔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해 봅시다. 네.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 통일감 있는 그래픽 요소를 활용해 디자인합니다. 지나치게 많거나 다양한 그래픽 요소는 핵심 이미지의 집중도를 떨어뜨려 정보 전달을 방해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컬러를 적용해 완성도를 높입니다. 의뢰된 회사의 CI를 완성했군요. 네, 형태를 다듬고 컬러를 적용해서 기본형을 완성을 했습니다. 콘셉트에 적합한 주 사용색을 정하면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여기에 보조색을 활용하면 이미지에 변화를 주면서 활기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원고형 이미지를 어떻게 정리하고 작업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다 강사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디자인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한윤서 씨. 최종 수정 보완된 그래픽 요소들을 잘 정리해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종 디자인 완성하기 단계에서는 최종 수정 보완된 이미지와 서체, 그래픽 요소를 활용해 총체적인 레이아웃을 구성해야 하는데요. 다양한 매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의 기본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픽 요소란 그래픽 작업에서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는 조형 요소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은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변화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간결하게 정리돼야 합니다. 레이아웃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선 그리드를 사용합니다. 고정된 하나의 그리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리드를 쪽이나 장, 절 단위마다 바꾸어 쓰기도 하고 한 지면 안에서도 부분적으로 다른 그리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종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 디자이너는 시각 디자인이나 관련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진을 연출하고 촬영하는 포토그래퍼, 광고의 문구를 만드는 카피라이터, 이미지를 제작하는 일러스트레이터와 함께 작업할 수도 있고 강렬하고 독창적인 서체를 표현하기 위해 캘리그라피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주 발주 업무를 진행할 때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외주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외주 업무의 관리와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출력 및 교정 인쇄, 최종 인쇄 데이터 제작 과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디자인 확인을 위해선 완성된 최종안을 출력하여 점검해야 하는데요. 인쇄 교정이란 결과가 불확실한 디자인의 인쇄 상태를 미리 파악해서 교정하기 위해 시험 인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인쇄할 용지를 사용하여 종이의 질감에 따른 발색과 느낌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인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박하고 거친 질감이 있는 종이는 매끄러운 종이에 비해 생료의 흡습이 낮아 탁하게 발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눈의 피로도가 낮아 장시간 독서가 필요한 장편 소설에 적합하죠. 다음은 최종 인쇄 데이터 제작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옥의 광고물이나 인쇄물의 여백을 남기지 않고 재단선 밖으로 이미지가 연장되도록 하는 것을 블리드라고 하는데요. 블리딩된 사진 이미지는 잘린 쪽으로 연장감을 가지게 됩니다. 작품 사진이나 역사적 자료 사진을 다룰 때는 블리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접지와 재단의 오차로 인해 경계선에 흰 여백이 남지 않도록 재단선보다 3에서 5mm 정도 원고를 확장해주는 재단 여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PDF는 어도비사가
포스트스크립트어에 기반을 두고 만든 전자문서입니다. PDF 파일은 문서에 프린트된 형상을 화면에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파일을 만들려면 어도비사의 아크로밧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문서를 읽으려면 아크로밧 리더가 필요합니다. 원래 DTP 출판에서 원활한 문서의 상호 교환을 위해 사용되던 것인데요. 프린트 구동을 위한 어도비사의 포스트스크립트를 압축하고 열람의 편의를 위해 하이퍼텍스트의 첨가가 가능한 형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자체 압축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파일 사이즈의 문서로 만들어 인터넷에서 주로 사용되죠. 텍스트와 이미지 파일이 따로 존재하면서 링크를 통해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HTML과는 달리 PDF 파일 안에 모든 텍스트와 이미지는 정해진 위치에 존재하고 벡터 기반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크로밧 리더에서 문서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글꼴이나 그래픽은 변함없이 원래의 고품질 출력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은 윈도우, 유닉스, 매킨토시에 상관없이 호환이 가능합니다. 인쇄 상태 그대로를 컴퓨터에서 보여주므로 전자책과 CD 출판 같은 디지털 출판에 적합한데요. 문서에 암호를 걸어 비밀을 보장하므로 공문서나 중요한 문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해도 안전합니다. 디자인을 인쇄할 때는 CMYK 4도 인쇄를 기준으로 사용하는데요. CMYK의 4도 인쇄에서 나올 수 없는 특수한 색, 예를 들어 형광색, 금박, 은박을 사용하고자 할 때 별색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인쇄 교정자가 조색할 수 있도록 디자이너가 원하는 색의 샘플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별색을 만드는 것은 쉬운 기술이 아니지만 컬러 차트에 있는 모든 색은 별색 조색이 가능합니다. 컬러 차트는 색표를 계통적으로 배열한 것인데요. 산업 현장에서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인쇄를 위한 색 재현, 도료의 사용, 패션, 섬유, 미용, 영상의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컬러 차트로는 팬톤 컬러 시스템, 일본 색채 시스템, 한국 유행색협회에서 발행한 컬러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종 디자인 데이터는 인쇄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후가공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할 수 있는 후가공 기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코팅, 박, 실크 스크린, 형압, 톰슨, 타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가공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원고 작업 과정에서 별도의 작업이 필요한데요. 대부분 먹 1도의 파일로 제작합니다. 후가공은 많은 경험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디자인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주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사용은 제작 비용을 높이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므로 디자인 의도에 적절히 부합되는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한윤서 씨와 함께 출력 교정 수정 작업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인쇄 교정을 해봅시다. 네. 인쇄 교정물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네, 이게 폰트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이미지를 출력한 것처럼 도트로 출력이 됐더라고요. 출력할 데이터의 이미지와 폰트가 제대로 링크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윤서 씨, 데이터를 만들면서 링크 여부를 확인한 적 있나요? 아니요. 근데 그런 건 어디서 확인해야 되나요? 일러스트레이트 프로그램에서는 윈도우 메뉴에서 링크를 열어보면 플레이스된 이미지들의 포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쇄 데이터를 만들어야 해서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인디자인 프로그램에서는 파일 메뉴에서 패키지를 실행하면 폰트와 링크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주의 마크가 뜨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니 수정해야 합니다. 파일 메뉴의 패키지 항목, 그거였군요. 잘 알겠습니다. 폰트가 유실되었을 경우엔
미싱이라는 메시지와 물음표가 표시되어 있죠. 네. 이럴 땐 바로 오른쪽 하단에 폰트 찾기를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출력물을 뽑아봅시다. 네. 출력물을 뽑기 위해 이미지의 크기에 맞는 종이 사이즈와 종류를 설정합니다. 샘플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인쇄 비율을 확인해 실제 크기로 출력하고 가제본한 후 이미지의 유실 상태와 컬러, 오탈자를 확인합니다. 강사님, 이걸로 최종 인쇄용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먼저 만들어 보니까 뭐가 문제였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했다니 다행입니다. 정말 다 이게 강사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사님의 도움으로 문제점의 실마리를 찾은 윤서 씨. 프로그램이 열리자마자 문서의 패키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역시 폰트에 물음표가 표기되어 있네요. 아, 폰트가 없어져서 그랬구나. 팀장님, 수정 파일 다시 보냈어요. 확인해 주세요.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낸 윤서 씨, 무사히 수정해서 최종 인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과가 불확실한 디자인의 인쇄 상태를 미리 파악해 교정하기 위해선 인쇄 교정을 해봐야 합니다. 실제 인쇄할 용지를 사용하면 종이의 질감에 따른 발색과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용 자료를 보낼 때는 PDF 파일 형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모든 텍스트와 이미지가 정해진 위치에 존재하고 벡터 기반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언제나 고품질의 출력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인쇄할 때는 CMYK 4도 인쇄를 기준으로 하며 형광색, 금박, 은박 같은 특수한 색을 사용하려면 별색 인쇄를 해야 합니다. 별색으로 원하는 색의 샘플을 지정하기 위해선 컬러 차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펜톤 컬러 시스템, 일본 색채 시스템, 컬러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컬러 차트는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인쇄를 위한 색 재현, 도료의 사용, 패션, 섬유, 미용, 영상 분야의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주기 위해선 코팅, 박, 실크 스크린과 같은 후가공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경험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디자인 의도에 적절히 부합되는가를 먼저 잘 판단해야만 하겠습니다.